근데 뭐 어때? 당신 같은 사람이 나 없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겠어? 제발 이제 그만해요. 문 열어.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너도 두고 봐.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걸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는 66세 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과의 재혼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날의 악몽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결혼식 날 그 사람의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이 불행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6세 윤정혜입니다. 제주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제주도에 정착해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10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는 없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펜션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혼자 지내는 생활이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저를 갉아먹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바닷가를 바라보며 저 혼자 저녁 식사를 할 때면 가끔은 눈물이 나더군요. 내 인생도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펜션에 한 손님이 찾아오면서 제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수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 많은 70세였고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 은퇴했다며 제주에서 한 달간 머물러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강민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펜션 앞에 세워둔 낡은 SUV 차량에서 천천히 내리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하늘색 셔츠를 입고 환한 웃음을 띤 채 저를 향해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여기 주인장이신가요? 제가 한 달 살게 하려고 예약했는데요. 그의 첫인상은 깔끔하고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말투가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그는 짐을 내리며 제가 도와주려 하자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다 할게요. 사장님은 쉬세요. 제가 여기 온 것도 쉬러 온 거니까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낯설지만 참 유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펜션 앞 마당에서 준비한 바비큐를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션 주인으로서 손님과 인사를 나누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 다가갔습니다. 혼자 오셨네요. 제주에서 한 달 살기라니 대단하세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천천히 즐기고 싶어서요. 정혜 씨는 혼자 여기서 펜션 운영하시느라 힘들지 않으세요? 그는 제 이름을 묻고 바로 외웠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과 친근함에 저는 오랜만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몇 주 뒤 그는 저를 산책에 초대했습니다. 펜션 바로 앞 해안도로를 따라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멋진 곳이네요. 근데 이렇게 멋진 풍경을 정혜 씨 혼자서 보셨다니 좀 아쉽지 않으세요? 저는 이 풍경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냥 일상이에요. 그가 웃으며 제 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죠. 그럼 앞으로는 제가 이 풍경을 매일 감상할 핑계가 돼볼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를 향한 그의 관심이 느껴졌고 그가 던진 농담은 설렘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저를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산책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그는 돌담 위에 핀 들꽃 하나를 꺾어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정혜 씨만큼 아름답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대사를 영화에서나 들어본 적 있지, 실제로 누군가에게 들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펜션 주방으로 느닷없이 들어와 정혜 씨, 오늘 아침은 제가 만들게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니, 손님이 왜 주방에서 요리를 해요? 제가 준비할 테니 나가 계세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혜 씨를 위해 제주 스타일 아침밥을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요리 잘한다고 칭찬 많이 들었거든요. 그는 능숙하게 제주산 고등어를 꺼내 굽고 달걀 프라이를 부쳤습니다. 요리하는 그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매력적이었습니다. 사실 혼자 살다 보니 요리하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근데 정혜 씨는 어떻게 혼자 사는 걸 이렇게 씩씩하게 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할 일이 많으니까요. 펜션 일도 있고 매일 바쁘게 지내다 보면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정혜 씨가 너무 멋져 보여요. 저라면 외로움이 몰려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강한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서울로 돌아간 뒤에도 저희는 매일 같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점 그가 제 삶의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펜션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낯익은 차량이 보였습니다. 민수 씨가 다시 펜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 갑자기 왜 또 제주에 온 거예요? 그가 차에서 내리며 활짝 웃었죠. 정혜 씨, 사실은 당신이 그리워서 왔어요. 제주도도 좋지만 당신이 더 좋아요. 나한테는 여기가 제주도의 중심입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고 설레었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배려와 따뜻한 말, 그리고 함께 보낸 시간들은 제게 오랜만에 삶의 설렘과 의미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와 강민수 씨는 그렇게 설레는 감정을 나누며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의 밝은 성격과 따뜻한 배려는 저를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줬죠.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작은 예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저는 그의 어두운 비밀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주 해안가의 작은 예식장에서 가까운 지인들과 민수 씨의 친척 몇몇이 참석했죠. 그런데 예식이 시작되려던 순간 이상한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민수 형이 이번엔 또 성공하려나? 그러게. 지난번에도 재혼한다고 난리더니 결국 신부가 다 떠안고 끝났잖아. 이번엔 미지 얼마나 되는 거야? 그들의 소곤거림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또 성공하려나 지난번에도 재혼이라는 말이 도저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민수 씨의 친척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예식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찜찜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씨의 친척들이 결혼식에서 수군거리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이번엔 성공하려나 지난번에는 신부가 다 떠안았잖아 라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며칠 뒤 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민수 씨의 지인 2명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기다리던 찰나였죠. 이번에 또 결혼했다면서? 민수 형 대단하지 않냐? 그러게. 근데 저 신부는 괜찮으려나 몰라. 민수 형 재혼 2번이나 실패했잖아. 첫 번째는 가정폭력 문제로 끝났고, 두 번째는 돈 문제로 법정까지 갔다면서? 그래도 이번엔 돈 많은 여자랑 결혼했다더라. 이번엔 좀 버티겠지.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정말 민수 씨에 대한 이야기란 말인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저도 모르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민수 형 참 뻔뻔하지 않냐?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매번 신부한테 떠넘기고. 이게 몇 번째야? 진짜 그러게. 이번에도 신부가 민수 형 빚 다 갚아주는 거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카페 밖으로 황급히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재혼 실패? 빚? 폭력?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르는 민수 씨의 과거가 이렇게 많았던 거야? 카페를 나와 걷는데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치며 머릿속은 온통 민수 씨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들은 이야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내가 속은 걸까? 그가 일부러 이 모든 걸 숨긴 걸까?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조였지만 동시에 설마 그럴 리가 없다는 부정적인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민수 씨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명하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발걸음이 무겁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민수 씨를 불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바로요. 제 목소리에서 떨림이 묻어났지만 그를 똑바로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그는 TV를 끄고 제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심각해?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물었습니다. 재혼 실패 얘기요. 2번이나 재혼했다가 실패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금세 태연한 척하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 그 얘기. 별거 아니야.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지.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운이 나빴다고요? 첫 번째는 가정폭력, 두 번째는 재산 문제라면서요. 도대체 그게 다 무슨 일이었는지 솔직히 말해봐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 제발 좀 과거는 과거로 두자고.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난 당신이랑 잘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야. 그거면 됐잖아. 하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탓하는 듯한 말투였죠. 그 순간 저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태도와 무책임함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펜션 앞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이 자식 어디 갔어? 또 숨어서 재혼했다고? 여길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펜션은 제 소유인데요.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이 비웃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강민수 씨랑 결혼했다면서? 그럼 당신도 이제 이 빚 떠안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빚이라뇨? 그들은 저를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강민수 그 자식 사업 망해서 우리 돈 2억 떼어먹고 도망 다니는 중이잖아. 그 빚으로 전 재혼도 깨졌고요. 당신도 그 자식이랑 결혼했으니 이 빚 책임질 각오하세요.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속였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 뒤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정혜 씨 맞으신가요? 펜션을 담보로 대출 신청이 접수되어 추가 확인을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대출 신청이요? 제가 그런 적 없는데요. 무슨 일이죠? 현재 접수된 서류에는 윤정혜 씨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오셔서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순간 거기엔 제가 사용하지 않은 도장과 제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도장은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이건 위조된 거예요. 위조라니요? 강민수 씨께서 이 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공동 명의로 신청하셨는데 모르셨던 건가요? 그제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수 씨가 제 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수 씨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지금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내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을 시도한 거 맞죠? 그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거? 내가 대출 좀 받으려고 했지. 근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요? 내 허락도 없이 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한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짜증을 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혜, 대체 왜 이렇게 유난이야? 당신 펜션 나랑 같이 쓰는 거잖아. 부부면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해요? 내 허락도 없이 내 도장을 위조해놓고 이해를 바라요? 제가 단호하게 대꾸하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진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그깟 펜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날 몰아붙이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구걸해야겠어? 내가 나한테 사랑을 준다고 했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내 덕에 살고 있잖아. 당신 덕분에 산다고요? 그래서 내 재산을 당신 빚에 갖다 바치겠다고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내 펜션이 필요해서 결혼한 거였죠? 그는 한숨을 푹 내쉬며 비웃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할게. 당신 펜션 보고 결혼한 게 맞아. 근데 뭐 어때? 당신도 그 나이에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 못 만나잖아. 당신이 그 나이에 어디 가서 누굴 만나겠어? 내가 없으면 당신은 혼자 살다 죽는 거야.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가슴이 아프다 못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민수 씨, 당신 정말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내가 당신을 믿고 들인 시간은 뭔데요? 당신이 내 삶을 이렇게 파괴할 권리가 있어요? 그만해. 권리니 뭐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부부잖아. 부부면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는 제가 소리치며 화를 내도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뻔뻔했고 저는 그가 결코 바뀌지 않을 사람이란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표정, 태도, 그 모든 것이 제게 주었던 사랑의 기억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던 건 맞아. 하지만 이 사람이 날 사랑했던 걸까? 아니, 그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어.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고 또 그를 믿었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펜션 담보대출 사건 이후 민수 씨의 본성이 점점 더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저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이제는 뻔뻔한 태도로 대놓고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한 채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앉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정혜, 여기 앉아봐.
내가 요즘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동안 참았거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비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요즘 정말 답답해서 그래. 당신 그깟 펜션 하나 가지고 왜 그렇게 꽉 막혀 있는 거야? 내 빚 좀 갚아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그깟 펜션. 이 펜션은 나의 인생이고 추억이고 내 전 재산이에요. 당신 빚을 갚으려고 내가 내 모든 걸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가 소리를 지르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전 재산. 그게 무슨 대단한 재산이라고.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얼마나 손해보는지 알아?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의 뻔뻔한 태도와 폭언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며칠 뒤 빚쟁이들이 펜션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은 펜션 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민수, 너 어디 있냐? 이 자식 결혼했다고 우리 돈 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나와! 저는 공포에 질려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 앞에서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줌마, 당신이 강민수 씨랑 결혼했으면 이제 이 빚도 당신 책임이야. 다 당신 남편이 한 짓이잖아. 그들의 말에 저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민수 씨는 이 상황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와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의 빚 때문에 나와 내 삶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깟 빚 좀 갚아주면 어때? 나중에 우리 둘 다 잘 살면 되잖아. 당신, 나 없이 당신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웃기지 마. 그의 말은 오히려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민수 씨는 점점 더 본색을 드러내며 제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고 제가 준비해둔 저녁상을 보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딴 걸 먹으라는 거야? 당신 진짜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민수 씨, 왜 또 그렇게 화를 내요?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는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접시는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 내 말 무시하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알아서 좀 해. 저는 공포에 질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의 폭력적인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매일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매일 불안과 공포에 떨며 참지 못한 저는 결국 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끝내? 내가? 웃기지 마. 내가 이 나이에 나랑 이혼하면 어떻게 살 건데? 어디 가서 다른 남자나 만나겠어?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 나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고 있어요. 난 이 결혼을 끝낼 거예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끝낼 거라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까지 참아왔는데 이젠 나한테서 도망치겠다는 거야? 너 내 인생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지? 저는 그 순간 너무 무서워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단호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와의 결혼이 시작될 때는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이제는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의 폭언, 폭력 그리고 위협은 제가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의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나는 사랑을 찾고 싶었지만 결국 그의 욕심과 집착에 갇히고 말았구나.
저는 그의 폭력적인 모습에서 도망쳐 나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제게 사랑이나 위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민수 씨와의 마지막 대립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방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문 너머에서 들리는 그의 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혜, 문 열어. 이러지 마. 나를 이대로 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민수 씨, 제발 그만해요. 더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긴 해. 내가 너한테 다 맞춰줬잖아. 근데 너는 내 펜션 하나 지키려고 날 배신해? 내가 진짜 사람이야. 문을 쾅쾅 치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문 열어, 정혜. 안 그러면 내가 이 문을 부숴버릴 거야. 내가 무슨 수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창문으로 경찰이 도착하는 모습을 보며 간신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경찰의 도착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 불렀다고? 내가 나를 여기까지 몰아붙이는구나. 좋아, 좋아. 내가 이긴 것 같아 보이지? 하지만 두고 봐, 정혜. 너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내가 널 그냥 놔둘 것 같아? 경찰이 그를 제지하며 차로 태웠지만 그는 차에 실리기 직전까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혜, 넌 내 인생 망쳤어. 넌 두고 봐. 내가 이 모든 걸 후회하게 만들 거야. 내가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까 내 인생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의 마지막 비명은 차가 출발하면서 점점 멀어졌지만 제 가슴에는 공포와 불안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그의 폭력과 도장 위조, 빚 문제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더 이상 그 사람과 살 수 없어요. 저는 안전하게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도 보호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제 말을 듣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윤정혜 씨, 강민수 씨의 행동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폭력과 도장 위조는 물론 그의 빚 문제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충분히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협박과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정혜, 내가 이혼을 하면 뭐가 남을 것 같아? 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뭐 하려고 그래? 다른 남자가 너를 받아줄 것 같아? 웃기지 마. 넌 나 없으면 혼자 비참하게 살다 죽을 거야. 하지만 저는 그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나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요.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그는 저를 비웃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 잘 살아봐. 근데 알아둬.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거니까 언젠가 내가 내 인생도 다 망쳐놓을 거야. 법원에서 그의 폭력과 위조된 대출 시도, 빚 문제 등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가 승소로 끝났고 제 재산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마지막까지도 저를 원망하며 떠났습니다. 정혜, 너 정말 날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거야? 좋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라. 하지만 넌 날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내가 준 상처, 내가 받은 사랑, 그 모든 게 내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저에게 전혀 위로도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떠난 후 저는 오랜만에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저는 모든 짐을 정리하고 펜션을 매각했습니다.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저는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내 삶을 다시 찾아야겠어.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야. 새로운 집에서 저는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기억은 아프고 쓰라렸지만 동시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기억을 전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욕심과 집착으로 변질된다면 단호하게 끝내야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 사람을 믿고 사랑했지만 결국 그는 제 인생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혹시 지금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또는 제가 겪은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를 끝낸다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큰 힘을 얻을지도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